안녕하세요. 별별 양성자 진행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부인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비뇨기암, 전립선암을 포함한 비뇨기암하고 그 다음에 부인암, 그리고 유방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입니다. 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에서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암인데요. 먼저 전립선암의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립선암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국내에서.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립선암이 그에 못지않게 남성에서는 제일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립선암은 5위 순위 밖에 있었지만 2019년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은 전립선암이 남성암에서 네 번째로 순위가 향상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고령화를 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연장되니까 그 전립선암 자체가 발생될, 그 다음에 발견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전립선암 특이 항원인 PSA라고 하는 마커가 검사가 됨으로써 전립선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당분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의 이제 치료법을 물어보셨는데 전립선암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오랜 치료 방법은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역시 전립선암의 초기이거나 그 다음에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다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병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는 호르몬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은 엑스레이일 거고요. 그러면 엑스레이와 그 양성자 치료의 차이, 그리고 양성자 치료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양성자는 일단 일반 엑스선 치료하고 달리 물리적인 특성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는 투과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양성자는 특성상 일정 깊이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더 이상 전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환자에게 이용됐을 때 어떠한 의학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 X선은 전립선을 치료할 때 넓은 영역이 골고루 X선이 분포하는 데 반해서 양성자는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영역에만 국한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골반 안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들, 뭐 방광이나 직장이나 또는 소장이나 그런 부분에 방사선이 적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양성자 치료의 효과가 그 엑스레이의 효과보다 더 좋은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그게 많이 오랫동안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양성자를 치료한 지가 한 5, 6년 정도뿐이 안 돼서 사실 서구에서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양성자 치료가 전립선암 환자에 이용이 됐었고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많은 관심이 뭐냐면 기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치료했던 엑스선 치료에 비해서 과연 양성자 치료가 전립선암 환자한테 더 치료 결과가 좋은지 또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양성자 치료가 엑스선 치료에 비해서 치료 결과를 향상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을 비교하는 엑스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몇 년 있어야지만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치료 결과에서는 X선과 양성자 치료가 차이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자의 물리적인 특성이 골반 내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에 방사선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골반에 있는 정상 조직
방광, 직장 또는 소장 이런 데 어떠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몇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들을 보면은 방사선 치료 기간 중 또는 치료 끝나고 나서 수개월 이내에는 양성자 치료가 X선 치료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보고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들이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부작용,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직장 같은 데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뭐 출혈이 있다든지 혹은 배변 습관을 자주 본다든지 또는 변실금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방광 같은 데도 역시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빈뇨가 생긴다든지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길게 장기적으로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는 직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X선하고 양성자 치료 어떤 게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마다 어떤 거는 양성자가 좋다. 어떤 거는 차이가 없다. 어떤 거는 오히려 X선이 좋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다만 방광에 대한 부작용은 양성자 치료가 X선 치료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양성자 치료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양성자 치료랑 X선 치료를 했을 때 성기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보고한 문헌을 보면은 X선 치료에 비해서 양성자 치료가 치료를 했을 때 성호르몬의 변화 자체가 X선 치료보다는 확실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가 X선 치료에 비해서는 그런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양성자 치료의 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X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의학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알듯이 X선 치료는 암 발생의 가능성이 있죠. X선 자체가.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한테 이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되는 방사선 치료 영역이 X선 치료에 작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5년,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2차 암의 발생 가능성이 X선 치료보다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X선 치료에 비해서 한 작게는 한 20%, 길게는 30-40% 정도까지 2차 암의 발생 가능성을 양성자 치료가 또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리해보면 방광 부작용 그리고 성기능 부작용은 적을 수가 있고 또 2차 암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고 반면에 직장과 소장의 부작용은 아직 불명확하다, 이점은 불명확하다라고 설명 주셨고 효과 또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횟수일 텐데요. 양성자 치료 전립선암에서 양성자 치료의 횟수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양성자 치료라고 그래서 X선 치료에 비해서 횟수를 더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 양성자 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전립선암을 몇 번을 나눠서 치료할지는 다들 다양한데요. 그거는 X선 치료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삼성서울병원 저희 병원에서는 X선 치료건 양성자 치료건 다 공이 28번씩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대략 치료 기간이 5주 반 정도 걸리는 거고요. 매일같이 와서 양성자 치료인 경우에는 10분, 20분 정도 치료받고 가시는 것을 28번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번, 5주에서 6주 정도로 설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암에서 양성자 치료가 보험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이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양성자 치료가 많은 암들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전립선암에서는 지금 보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양성자 치료를 환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이제 보험이 된 상태에서 X선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28번 정도 한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 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8번 하게 되면 거의 본인 부담금이 4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걸 아시고 치료하실 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에서도 재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이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환자분에서 혹시 이 양성자 치료를 추천을 하시는지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양성자 치료로 할 수 있는 환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아직 보험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상을 이런 대상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런 대상 환자분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여건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시는 일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양성자가 나중에 급여가 된다 그러면 사실 많은 수의 환자들은 현재 엑스선 치료보다는 양성자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줄이시는 이점이 있고 또 현재는 양성자 치료 자체가 옛날에 보고됐던 그 방식의 양성자 치료 테크닉이 아니라 현재의 테크닉을 쓰게 되면 정상적인 조직을 훨씬 더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살리는 이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양성자 치료의 대상을 제한한다면은 저는 비교적 초기에 그리고 연세도 비교적 어리신 분,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은 워낙 고령이 많이 생기니까 어리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략 70세나 75세 이하 그 정도의 조기 전립선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해보면 이점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양성자 치료는 일반 엑스레이 치료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양성자 치료할 때 조금 더 환자나 의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 이상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엑스선 치료에 비해서 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립선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양성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CT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 위치 자체가 잘 맞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 여유를 두고 매일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전립선암이 있다면 여성에게는 부인암이 있는데요. 부인암이라 하면 자궁을 비롯해서 그 부속기에 생기는 암을 얘기합니다. 부인암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부위가 주로 골반이 되고 골반의 경우 양성자 치료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이득이 밝혀진 바가 적고 또 재치료가 아닌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되지가 않아서 그 사용 빈도는 좀 적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인암에서 어떤 경우에 양성자 치료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부인암은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제일 중요한 암이죠. 자궁 내막암, 난소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병 상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오히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는 근치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술이 좀 어려울 정도로 병이 퍼져 있다거나 그러면 근치적으로 방사선 치료랑 항암 화학요법이랑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일단은 근치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 경부암을 치료를 할 때 그때 양성자 치료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아까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골반 안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를 양성자가 방사선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궁 경부암에서 제가 양성자 치료를 근치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좀 꺼려하는 이유는 자궁 경부 자체가 치료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궁 경부에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작아지면서 자궁도 움직이고 자궁 경부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양성자 치료는 상당히 정밀한 치료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위치에 있는 걸 치료하는데 이게 자궁 경부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위치가 다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자궁 경부암 자체가 치료가 안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근치적 목적의 양성자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좀 상당한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에 그럴 때 양성자 치료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양성자 치료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양성자 치료를 적용을 했을 때 치료 결과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병변이 없어지거나 다시 재발하지 않는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데 문제는 방사선을 예전에 한번 받고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주변의 부작용 가능성이 양성자 치료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양성자 치료나 이런 걸 개혁을 하게 될 때 그런 부작용이 가급적이면 적게 생기도록 항상 고민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원 교수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 환우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암은 충분히 완치되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전립선암은 나이 드신 상태에서 대부분 발생이 되는데 적어도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도록 전립선암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중에 이제 그 일반 X선 치료가 물론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이제 특정한 어떠한 대상이 된다면은 양성자 치료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 전립선암 치료할 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희 과 내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치료하시는 분 도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비교적 안전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혹시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되셨다면 근처 병원에서 오히려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선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박원 교수님 모시고 전립선암, 부인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